네, 오늘 AP 마지막 5회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안 다뤘던 수업 시간 안 했던 문제들 중에 할 만한 게 있나 봅시다. 9번을 볼게요.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9번 별표 2개. 무슨 문제죠? 나누었다고 하자 유형이죠? 이거 제니트 스텝 2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 제발 알고 갑시다.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해볼게요. 자, 먼저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건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그 다음 뭐 잠깐 요금 밑줄 치고 한 줄 써두자고요. f에 5 넣으면 123이니까. 자, 이때 정말 중요하죠. 정말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누면 뭐냐, 몫이 q1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둘 중에 차수가 큰 거 박스 친 다음에 이걸로 나누었다고 하자. 그러면 원래 2차였던 나머지가 2차로 있으면 안 된다. 왜? 얘로 나눈 걸로 봤으면은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자고 했어요? 저 박스 친 거 그대로 갖다 쓰면서 몫은 A가 되고요. 그때 나머지는 위에 바로 있다 그랬죠? 박스 친 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분명 있을 거다. 갖다 쓰자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x에 5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 정도 나누었다고 하자 문제니까 꼭 풀고 갑시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10, 11 다 했고요. 12를 해볼게요. 우리. 자, 봅시다. 1번 두 복수수가 있는데 조건부터 좀 풀어야겠는데, 그죠? 보시면 지금 Z1, Z1 바 혈레끼리의 곱은 공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게 8이죠? 근데 A, B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4, 4밖에 없어가지고 A가 뿔마 2고 B도 뿔마 2예요. 그러니까 총 A랑 B는 4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한 거죠. 각각 뿔마 2가 다 가능하니까, 그죠? 하여튼 기억은 켤레복소수의 공식이니까 맞고요. 자, 니은을 볼까? 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I Z1 바가 A-BI죠. 요게 Z2는 C 플러스 DI다 그랬어요. 이거 잠깐 전개해 보시면은 B 플러스 AI거든요. 즉 C랑 D는 각각 B랑 A랑 같아야 되는데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랑 같은 거잖아. 그냥 이게 4라고? 아니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둘 다. 그죠? 한쪽만 마이너스 2여도 벌써 안 되는데. 아닙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 좀 묶어보세요. 앞에 거 2개씩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잘 묶입니다. Z1으로 묶어서 Z1 바 더하기 Z2 바 플러스 Z2로 묶으면 또 Z1 바 플러스 Z2 바죠? 이렇게 18이라 했죠? 근데 이 식은 다시 묶이죠? Z1 바 플러스 Z2 바로 다시 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랑 얘도 둘이 켤레죠? 공부했습니다. 둘이 켤레 관계라는 거. 그렇다면은 어차피 켤레 복수끼리 곱하고 있는 거니까 공식을 쓸 텐데, 자 여기서 Z1 플러스 Z2 요거 둘이 더한 거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죠. Z1, Z2 더해보세요 둘이. 맞습니다. 그러면 켤레끼리 곱하고 있으니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만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제곱 더해서 여기 18인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것도 가능한 게 9밖에 없어요. 9. 봐봐. A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정수거든. 이게 정수고. 정수 제곱, 즉 제곱수끼리 더했는데 18 되는 거는 9랑 9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9니까 A 플러스 C는 3이 아니죠? 뿔마 3이에요. 뿔마 3. B 플러스 D도 뿔마 3입니다. 좋아요. 잘 생각해봐. 봐봐. A가 앞서서 뿔마 2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어차피 얘도 뿔마 3 중에 하나로 케이스 갈라야 되는데, 봐봐. 이쪽이 3일 때도 A는 뿔마 2니까, 즉 그때 C의 값은 2개 나올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도 A는 뿔마 2, 둘 중에 하나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때도 C가 2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즉 C는 총 여기서 4개의 값을 갖게 돼요. 그죠? 양쪽 다 뿔마니까 경우가 총 4가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D가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즉 마지막입니다. C, D 순서상 개수는 몇 개냐면은 C, D C가 4개 중에 하나니까 4 곱하기 D도 4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궁금하고 심심하면 한번 진짜 구해보세요. A 플러스 C를 3으로 먼저 잡고 A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 잡고 A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궁금하거나 심심하진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번은 여러분 이거 13번은 그냥 해설 보고 하세요. 너무 계산도 길고 주기성 있긴 한데 좀 계산을 많이 시켜요. 이건 복소평면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이야. 천천히 한번 해설지 보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15번 영상 들으세요. 의심하지 말라 했죠.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사실 제가 이 집에 오면서 15번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요거 좀 조금 더 괜찮게 푸는 방법이 떠올랐어 하나.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떠오른 건 아니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B가 유일하게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요 증명하는 과정을 좀 길게 풀어놨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더라고. 이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보고 온 사람만 들어 영상을. 한번 들어봐 그러면. 여기서 끝낼게. 알고 있다고 치고 그 영상을 먼저 들었다고 치고 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A가 8인 거를 구했고 B가 2인 걸 구했어요. 이게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냐면은 먼저 앞서서 첫 번째 방정식 1번이라 할게요.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번에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144-16a였거든요.
근데 이게 16으로 묶어지거든? 9-a란 말이야. 즉 어차피 요게 16은 제곱수니까 9-a만 제곱수면 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a는 뭐가 있냐, 5나 8이 있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집에 오면서 한번 봐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정수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알파 베타는 정수야. 즉 근과 계수를 좀 써볼 건데 두 근은 모두 정수기 때문에 더하나 곱하나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더하는 거 a분의 24죠? 정수고요. 곱하는 것도 a분의 16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봐봐, a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a분의 24 해서 약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밑에도 16을 약분을 된다는 거예요. a로. 즉 보시면 a는 24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는 16의 약수인 거죠. 즉 a는 24의 약수기도 하고 16의 약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야. 공약수. 24와 16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죠. 근데 24랑 16의 최대 공약수는 8이니까 따라서 a는 뭐의 약수야? 8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조건을 뺄 수 있더라고 라고 제가 지하철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곱수다 찾아가지고 a가 5랑 8이 나왔으면 그 중에 8의 약수니까 8만 되는 거예요. 빠르죠 이러면? 좋아, 다음 갑시다. 두 번째에서 판별식 꺼냈을 때 a가 8이니까 9 플러스 8b였단 말이야. 요게 제곱수가 나오면 됐었어요. b에 대해서. 그죠? 자, 여기서 엄청 설명이 길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 금방 풀 수 있더라. 그래도 한번 x에 그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x에 직접 하나하나 대입해서 b의 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멀어진다는 것을 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꼭.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마찬가지야. 어차피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둘 다 근이 정수기 때문에 다시 알파 베타 쓰긴 좀 그러네. PQ로 할게요. PQ가 근이라고 해봐. 다 정수야. 즉 다시 한번 근과 계수를 쓸 수가 있어. P 플러스 Q. 어차피 정수들의 합은 정수야. 그 다음에 P랑 Q를 곱한 마이너스 B분의 8. 이것도 정수예요. 즉 무슨 말이냐, B분의 6도 정수가 돼야 되고 B분의 8도, 마이너스는 잠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정수잖아. B분의 6이나 B분의 8이나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또 뭐야?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6과 8의 최대 공약수 2의 약수예요. B는 2의 약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B에다가 1과 2밖에 못 넣어. 애초에 2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2야. 제곱수가 되는 게.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쉽게. 그럼 완벽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약수 중에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버려가지고. 좋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16번을 해야 되는구나. 자, 16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은근 좀 괜찮게 풀려요. 자, 봅시다 한번. 16번을 또 어떻게 풀고 있냐 가보죠.
아유, 해설해도 되는데 해설지를 봐도가 아니다. 요거는 해야겠다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인수 정리가 있어요. 요거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a를 먼저 넣어볼까? 그러면 a 4승 마이너스 170 a제곱 플러스 b까지가 0이죠. 인수 정리니까. 즉 b는 얼마야? b는 넘기면 170 a제곱 마이너스 a 4승이죠. 잠깐 a 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둘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b입니다. b. 좋습니다. 그 다음 뭐 할 거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생각인데 봐봐. 여러분 지금 x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요 pa 값이 인수정리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복 2차식의 특징인데 어차피 제곱하고 4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x에다가 a 말고 무슨 a? 요거 마이너스 a를 대입해도 어차피 값이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a의 4승이나 마이너스 a 4승이나 똑같단 말이야. 즉 pa가 0이면 p 마이너스 a도 0이어야 돼요. 그죠? 어차피 a 넣나 마이너스 a 넣나 똑같은 값인데 하나가 0이면 다른 것도 0이겠지. 자, 일단 이 정도입니다. 아우, 잘하고 있어요. 즉,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봐봐. 우리가 지금 4차식이 있는데 저 4차식은요 a도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a도 근으로 가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 해볼게요. 계수 반드시 쓰시고 a랑 마이너스 a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도 괜찮은데 조금 귀찮죠 여러분? 그죠? 한 방에 나눠버리자 우리. 봐봐. x 4승 개수만 쓸게. 다항식 나눗셈 할 때 개수만 0, 1, 0 마이너스 170 0 b 나누자. 뭘로 나누냐? 지금 봐봐. 요 4차식은 a와 마이너스 a를 모두 근으로 가져요. 즉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져요. 즉 전개해버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수로 둘 다 가지니까. 즉 나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야. 자, 나눠 봅시다.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먼저 1 쓴 다음에 둘이 빼시고 자, 그 다음에 0 나오셔야 돼.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 플러스 a제곱 나오시면 됩니다. 왜 안 내렸냐? 그죠? 마이너스 170 플러스 a제곱 0. 이제 마이너스 a제곱과 곱해야 되니까 170 a제곱 마이너스 a 4승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b가 얼마인지 구해놨죠? b가 여기 있으니까 b가 얘니까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렇게 빼시면은 같은 것끼리 빼는 거니까 0 나옵니다. 오케이,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 즉 다시 한번 검산식을 써보시면 내가 찾고 있는 저 식은
x-a,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몫이 나왔어요. 드디어 x제곱 마이너스 묶어볼까? 묶어서 170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했다. 요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중요한 곳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마지막 조건 뭐라 돼 있냐면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까지는 좋은데 인수분해 된다는 건가 싶은데 이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돼야 돼요. 세 개. 세 개니까 무슨 말일까? 이미 이게 세 개죠,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 즉 얘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즉, 저 170 마이너스 a제곱 얘가 뭐가 아니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상수항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저 숫자가 뭔가 제곱수가 돼서 어떤 k라는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어줘서 x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 170-a제곱은 이렇게 어떤 제곱수로 표현될 수 없다 는 게 결론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야 되니까 반대로, 그죠? 자, 한국말로 써줄게. 따라서 얘는 제곱수가 아니다가 더 결론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야, 그죠?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다 세야 되거든.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세야 되고요. 그때 b의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 해봅시다. 뭐 할 거냐? 먼저 표를 그릴 건데요. 표. a가 각각 1부터 얼마일 때 이렇게 대입할 겁니다. a에. 자연수니까. 그 다음 말이죠. 진짜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이 170-a 제곱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바뀌나? 요거 한번 볼게요, 같이. 그 다음 마지막은 b가 지금 정리해 두기를 여기 있어요. 정리하기를 b가 a 제곱 곱하기 170-a 제곱인데 요것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a가 너무 커지면은 a 값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70보다 커지겠죠? 그럼 안 되잖아. 음수니까. 자, 각각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먼저 a에다가 1을 딱 넣는 순간 괜찮다니까? 뭐야? 1 넣으면 170 빼기 1, 169잖아. 제곱수잖아. 안 되는 거야, 바로.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요건 팁인데 잠깐 봐봐. a가 1일 때 170 빼기 1 해서 169 나왔으면은 반대로 a가 뭐일 때? 13일 때를 먼저 해놓을 수가 있어요. 170에서 거꾸로 169를 빼면 1 나오는데 그것도 제곱수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좀 1부터 13까지 있다고 좀 느낌을 잡을 수 있고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a에 2부터 쭉 대입해 볼게요. 2 넣으면은 4 빼니까 166, 3이면 154, 4면은 154 아닌 것 같은데 3 넣으면은 9니 160이 되죠? 잘 때 됐어. a가 4면은 16을 빼니까 150, 이게 154구나, 그죠? a가 5이면 25 빼니까 145, 6이면 36 빼니까 134, 7이면 49 빼니까 121.
121? 제곱수죠. 11의 제곱수입니다. 안 돼요. 자, 바로 가는 거야. 요게 7 나왔을 때 121 나온 순간 여러분은 11도 해줘야 됩니다. 11을 빼도 49가 나오니까 제곱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나머지는 다 됩니다. A가 8이면 64, 106 되죠. 9면은 81, 89 10이면 70 12는 아직 안 채웠죠. 12면 144니까 24 26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A 몇 개야 지금 총 13개 중에 4개 안 되잖아. 9개야. 9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A 값에 따라서 어딨냐? 여기 A 값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니까 A의 개수가 곧 다항식 P의 개수고 P예요, 이게. 얘가 9인 겁니다, 지금. 9개 가능하니까. 좋아, 이제 B의 최대값을 구해볼 건데 이게 쉽지 않아. 봐봐. B의 최대값을 구할 때 5라는 거 예로 들면은 A가 5가 되잖아? 그럼 B는 25 곱하기 5 넣어가지고 옆에 구해놨네. 145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간 큰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잠깐만, 봐봐. 여러분, A 제곱을 하나로 봐. 살짝 치환하는 거야, 치환. 즉 B는요. x 곱하기 170-x라고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요.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이 0과 170인 거야. 이해되죠? 요때 b가 언제가 제일 커?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x에 뭘 대입했을 때? 0과 170의 중간이죠. 85를 대입했을 때가 b가 가장 커지는 순간이야. 근데 우리 지금 x가 뭐였다고 치환했지? a 제곱으로 치환했으니까 제곱해서 85 되는 거는 자연수 중엔 없죠. 대충 이제 9점 얼마일 텐데 루트 81이 9니까 그죠? 그니까 a가 정확히 9점 얼마에서 b가 제일 큰데 지금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a가 자연수잖아. 그죠? 9점 얼마를 대입할 순 없고 8.5보다 아니 8.5가 아니지. 지금 a가 9점 얼마니까 잘 들어봐. 자연수 중에 9점 얼마에 가장 가까운 걸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a는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9점 얼마 나왔는데 아닐 거 아니야. 근데 9점 얼마를 넣어야만 b가 제일 크다니까? b의 최대죠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대입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9점 얼마보다 조금 작은 자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 가장 가까운 9가 있죠. 9 후보가 또 9점 얼마에 가장 가까운 얘보다 큰 정수는 10이 있어요. 이 정도만 넣어본 다음에 비교하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큰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A가 9일 때 얘랑 제곱한 다음에 81과 89를 곱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계산 안 할 거야. 다 했다. 자, B의 최대값이 얘일까 아니면은 10을 넣었을 때가 10을 넣어보시면은 100 곱하기 70이니까 7000이야. 여러분 요거 7000보다 위에 게 더 크죠? 계산은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7000보다 위에 게 큽니다. 요게 해보세요. 궁금하면 해봐야지 뭐. 이거 7209나 나와. 꽤 큽니다. 얘가 최대다 이거야. 최대다.
최대값은 요게 Q라고 했습니다. 즉 따라서 P 플러스 89분의 Q가 답이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9분의 이렇게 나온 순간 느낌이 오죠? 89가 나와야겠다는 거를. 그러면 P는 9라고 했고 Q가 81 그랬으니까 답은 90이네요. 이렇게 합니다. 어렵죠? 처음에 인수정리부터 기억하셔야 돼. 근데 보기차식의 성질 때문에 보기차식 보신 다음에 A 넣어서 0 될 것 같으면 마이너스 A 넣어도 된다. 이 정도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17번 해설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18번도 뭐 다 했고 18번에 1번, 2번 알아서 할 거고 4번은 수업 시간 했고 자 3번 보고 끝낼게. 3번 여러분 3번 한 줄만 써놔. 다들 켤레로 성질 켤레 가지고 풀었을 텐데 이거 켤레가 안 됩니다. 켤레는 즉 어떤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m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이 성질을 성립할 때는 2차 방정식에 모든 개수가 상수항 포함 유리수여야 돼요. 그죠? 한 번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려운 문제까지 안 풀어봐서 그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ni라고 할까요? 이제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까지 근이 성립하려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는 허수의 반대말 실수여야 됩니다. 이건 따로 예외가 아니고 따로 다른 개념. 즉 봐봐, 무리수끼리 켤레 성립할 것 같으면은 모든 개수가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가 돼야 되고, 복소수끼리 허수끼리 켤레가 성립할 거면은 허수의 반대 실수해야 됩니다. 모든 개수가 2차 방정식에. 즉 여러분이 여기서 켤레 못 쓰고 직접 알파를 x자리에 대입해서 푸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해설 참조하세요. 하지만 잠깐 공식 알려드리자면 요걸 적어놓아. 이건 책에 안 나와. 저렇게 요거 x 앞에 개수 요거 하나만 유리수가 아니잖아. 이거 무리수잖아. 그죠? 봐봐. 유리수의 조건이 깨질 때는 만약에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면 m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가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깨지면 정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좀 그러네. 루트 없는 것들, 루트 없는 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루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하나 공식을 기억하세요. 요렇게 생긴다. 요런 꼴. 나머지는 이제 해설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직접 대입해서 구한 거랑 저렇게 공식으로 바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